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한겨레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머리 기사인데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관련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과정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 행정관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권 때 임명된 원세훈 전 원장, 또 그의 측근, 여기까지 이제 지금 확인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됐다는 그런 사실이 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는 게 한겨레 보도인데요. 조모 행정관은 지난 6월 11일 서울 서초구청 조모 행정지원국장에게, 조모 행정지원국장은 바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근이죠. 예, 조이제 국장이죠. 예, 조이제 국장. 한겨레는 여전히 조모로 하고 있습니다. 조이제 국장에게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알려주면서 이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이 조모 국장에게 말이죠. 예. 자, 이 청와대 이 조모 행정관은요,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청계천 보건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일하다가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다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지금은 청와대 총무시설팀 총괄 행정관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 출신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근인 조모 국장 역시 국정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는데요. 이 조모 행정관의 부탁을 받은 조 국장은 서초구청 김모 OK민원센터 팀장에게 가족관계 등록부 조회를 요청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것으로 나왔으며 조모 행정관이 다시 보낸 그 채모군의 생년월일 정보 등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 알려진 게 아니라 드러난 거군요. 예, 드러난 겁니다. 이 조모 국장은 그러니까 서초구청 조모 국장은 채 군의 그 개인정보 불법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청와대 조모 행정관의 개입 정황도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조모 국장이 말이죠. 이 조모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삭제한다고 뭐 삭제됩니까? 검찰은 이 조모 국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복원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제 조모 행정관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뭐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연관이 있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 3인방으로 불리는 최측근 중에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직속 부하라는 점입니다. 네. 자, 이 때문에 청와대 차원에서 최동욱 전 총장 낙마 시나리오가 추진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 조모 행정관이 이 서초구청 조모국장에게 이 채모군의 그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한 6월 10일은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3일 전이었습니다. 자, 이 청와대 행정관, 조모 행정관, 이분이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지금 청와대에서 총무시설팀 총괄 행정관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청와대 시설과 예산 관리를 맡고 있는 자리입니다. 채목은 신상 정보를 알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아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는 뭔가 권력의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추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조모 행정관이 한겨레 기자와 통화한 모양이죠. 나는 그런 인물이 못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문자 메시지를 보면 드러날 거짓말 아닙니까, 이건? 네, 글쎄 말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도된 사람이 네. 곽상도 전 민정수석. 네. 6월 11일 조모 행정관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조회가 이루어지게 한 그 6월에 예. 곽상도 씨는 민정수석 현직에 있었습니다. 예.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지금도 민정비서관인 이중희 비서관. 예. 이 사람이 지금 서초구청에 임모 과장하고 예.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물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이 사건의 중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조희재 국장.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측근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또다시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직속 부하로부터 문자 메시지 그것도 확인해달라는 예. 이 개인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될 사안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어떻게 참 이런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짐작하면 그게 다 사실이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최동욱 찍어내기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면은 이거 사실이 돼요 또. 나 이거 정말 참.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 언론 전문가가 그리 필요가 없어요. 예. 좀 뭔가 좀 복잡한 분석을 통해서 뭔가 제시를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상식적으로 추측하면 사실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자, 경향신문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유인태 의원실이 경찰청에 공안사건 관련 문건 분석 현황 등을 받아본 결과 경찰이 200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모두 2086건의 문건 감정을 연구기관들에게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의뢰 건수도 2009년 324건, 2010년 308건이었는데 2011년부터는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542건. 지난해에는 526건. 예. 자, 특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100여 건에 불과했던 의뢰 건수가 최근 들어서 5배로 이제 늘어나게 된 셈인데요. 자, 근데 의뢰기관이 어디냐? 의뢰기관이 어디냐? 여기가 주목됩니다. 자유민주연구학회. 여기가 862건을 의뢰받아서 가장 많았고요. 한반도정책연구소 243건, 나라정책연구원 223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공안문건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하는 기관들, 이 기관들의 그 성향을 보니까 우쪽 편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유민주연구학회와 나라정책연구원, 안보전략연구소 등이 대표적인데 경찰은 이들에게 2009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273건을 의뢰했는데요. 전체 문건 감정 의뢰 건수의 61%에 이릅니다. 자, 이들 단체의 우편향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라정책연구원의 원장이 김광동 씨인데 이분은 최근 논란이 됐던 뉴라이트계 교과서 포럼 회원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적 체제에 기반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세력을 대상으로 벌인 무장투쟁이자 반란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사관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또 색깔론을 이렇게 제기했던 것이죠. 자유민주연구학회는 2010년부터 전교조 등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비판해왔던 단체입니다. 또 안보전략연구소 여기 소장이 홍관희 고려대 교수인데 이분은 남북
6.15 공동선언을 북한의 적화 통일 방안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용공 이적 행위라고 규정했고 광우병 쇠고기 촛불 집회를 폄하하는 발언도 해왔는데 글쎄요,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 통일교육연구원장으로 내정됐단 말이죠. 예. 자, 경찰청은 이들 기관에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안 문건 감정을 이제 맡겼는데 공짜로 맡긴 거겠습니까? 돈을 줬겠죠. 이들 기관에게 최근 5년 동안 최소 4억 원 이상의 분석 의뢰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 분량당 적게는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분석 비용을 줬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 우익 성향 단체들이 점점 살이 찝니다. 예. 이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예. 유독 돋보이네요. 예. 다른 단체들은 200건 전후인데 자유민주연구학회의 경우에는 862건을 의뢰를 받아서 분석을 했어요. 글쎄 말입니다. 건당 20만 원 정도만 치더라도 예. 최소 비용이 20만 원 정도로만 치더라도 네. 2억 원입니다. 어휴, 할만하네. 100만 원으로 치면은 예. 10억 원이고요. 이런 거가 결국 우리 쪽에 줄 서면 돈 된다, 돈 준다, 이런 공식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또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더라도 또 그런 식으로 또 질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네, 이렇게 보면은 그런 생각 들겠죠. 예. 한겨레 사설도 관련해서 소개할 만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대표적인 그 관변단체 아닙니까?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관변단체로 지목되어 온 조직들이 국고보조금을 방만하게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정부가 다시 거액의 지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는 그런 내용, 한겨레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설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요.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등 3개 단체에 23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짜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받아간 돈, 이 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따져보면은 성과가 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돈이 지급된단 말이죠. 예산처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을 보면은 자유총연맹은 지난해 안보의식을 함양하는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겠다라면서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받아가 놓고는 나라사랑 이벤트 공모전 등 인터넷 방송과 무관한 엉뚱한 사업에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실무평가단까지 꾸려서 회계자료 같은 서면평가와 현지 실사가 포함된 1차 평가, 2차 평가까지 거친 다음 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미흡이라고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만한 부분인데요. 그래 놓고도 안전행정부는 이런 엉뚱하게 돈을 갖다 쓴 이 자유총연맹에다가 이전과 똑같이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국회에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한겨레 사설의 논지입니다. 더구나 자유총연맹은 2010년과 2011년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전산 회계자료 조작 등의 방법으로 전용 또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서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자, 산하 조직인 지구촌 재난구조단,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이 별도의 공익사업 보조금을 신청해서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다 또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이들뿐 아니라 다른 보수단체들에 대해서도 안전행정부는 이른바 안보 SNS 사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보수 우익단체들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민명 아래 정부의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노골적인 여당 후보 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데다가 혈세를 또 지원한다? 지금 내가 낸 세금으로 또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 동의 못합니다. 안행부가 새마을운동, 제2의 새마을운동 사업에도 돈을 투입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이 부분도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 보입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하단에 배치된 기사인데요. 자,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에 내린 8가지 수정명령 사항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257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교학사는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고쳤는데요. 자, 고쳤는데 고치는 과정에서 출처는 밝히지 않은 채 원 사료의 내용에서 몇 단어를 이제 고쳐 썼는데 이거 잘못 뺏긴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이 출전 표기를 하라고 수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출전 표기를 하라고 명령 내린 그 책은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른 자료에 포함된 내용을 베껴다 쓴 건데 교학사가 B 자료를 갖다 써놓고는 이 교육부가 A 자료를 인용했으니 A 자료를 인용했다라고 쓰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뭐 도대체 표절 의혹도 있고요. 잘못된 출처까지 제안을 했으니 이 교학사나 교육부나 그야말로 똑같이 오류를 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교학사, 교과서 필진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부의 이런 그 수정 절차를 담당하는 교육부 수정심의회의 전문성과 자격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출처가 빠져 있는데 교육부가 그걸 보고 네. 자, 이 출처를 넣어라 하고 제시한 네. 이른바 그 출처라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B로 하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A였던 거죠. 참나 이거 교학사가 먼저 표절을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야, 너 B 자료 베껴 썼으면서 왜 B 자료라고 안 써? B 자료라고 써! 라고 해서 B라고 썼는데 알고 봤더니 A였다는 겁니다. 네. 나 이거 정말 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곳에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예, 뭐 오늘 또 보니까 경찰청에 이 집단적인 그 표절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한겨레에. 제가 그 관련한 기사는 넣지 않았는데 한번 사회면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규제한다면서 심의 규정에 민족의 존엄성 항목을 신설하기로 해서 논란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는 방송을 금지하고 사실이나 위인을 근거 없이 왜곡하거나 조롱, 희화화하는 방송을 제한하기 위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민족의 존엄성 관련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지난달 27일에 입안 예고했다고 하는데요. 자, 누구의 명예를 손상하지 말기 위한 그 조치일지 가늠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추론하면 답이 상식적으로 나옵니다. 추론하면 박정희 욕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아니 5.18 왜곡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 분들이 말이죠. 이 박정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이걸 왜곡, 조롱, 희화화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원용진 서강대 교수는 민족의 존엄성이란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이런 심의 규정을 마련하려 하다니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상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국민의 이름으로 심의위원들을 심의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너무 중후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네. 하여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제심의위원회로 제가 보입니다. 이게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박만 씨, 그 공안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별걸 다 하려고 해요. JTBC 뉴스가 공정치 못하다 이러면서 또 중징계를 내릴 움직임을 지금 정부 여당 추천 이 위원들이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TV조선이나 채널A의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정치 개입 또 왜곡, 편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삼지 않으시는 분들이 말이죠. 아이고 참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 아래에 있으신 분들 참 안 됐습니다. 예. 참 이거 얼마나 우리는 규제 안 되나요? 예,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송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다 이제 기획한 겁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 아래에 있다면요 이런 방송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물론 저희는 그렇다고 뭐 통제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청취자들의 이런 상식과 개념 이 아래에서 통제를 받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멋진 말씀입니다. 예, 경향신문 1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서울의 독자들께서 아마 보실 수 있는 기사인데 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 있습니다. 여기 기념재단 이사장이 누구냐면은 손병두 전 KBS 이사장입니다. 이분이 그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34주기 추도식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 차라리 유신 시대가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아닙니까? 자, 이 재단의 행태가 오늘 경향신문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박정희 기념재단이 2년 가까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협약서를 보면은 2001년 12월에 체결된 협약인데 기념재단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기념 도서관 건물을 완성함과 동시에 시설 일체를 서울시에 기부 체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신 서울시는 시 소유 부지를 제공하고 기념재단은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서 기념 도서관을 위탁 관리하기로 했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기념재단 이후에 협약서에 명시된 기부 체납, 위탁 관리 계약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도서관을 폐쇄한 채 박정희 기념관만 단독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당연히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기념재단이 내야 할 토지, 건물 사용료를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은 시유지는 서울 시민들의 공공재산임에도 서울시가 시의회 동의조차 없이 2년 가까이 기부 체납과 위탁 관리 처리를 미룬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신 시대가 더 좋았다던 손병두 이사장 멀리 지방에 와 있어서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향신문 기자가 걸어온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념재단 관리 담당 간부도 방문 또 전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아유, 뭐 유신 시대가 쭉 좋았네요. 그때만 좋은 게 아니라 이거 뭐 무슨 이렇게 무단으로 점유를 해도 뭐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말이죠. 예. 유신 시대도 좋았고 지금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때도 좋았고 참여정부도 좋고 김대중 정부 때도 좋았고 안 좋았던 때가 언제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추종하는 분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자, 검찰이 이석채 비자금 20억을 포착했는데, 야, 이 방법이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말이죠. 이석채 회장, 참, 이 사실이라면 정말 야비한 겁니다. 4년 동안 20억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는데,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석채 회장이 재임했던 2009년에서 2012년, 일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3분의 1가량을 되돌려 받은 단서를 잡은 겁니다. 이 임직원들한테 상여금을 많이 줘요. 그래 놓고 일부를 돌려내라. 해놓고 그걸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참. 검찰은 계좌 추적 그리고 관련 임직원 소환 조사를 통해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도 비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신문 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올해 그 국회 국정감사에서 예산 낭비로 문매를 맞았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라고 하죠. 네. 이 코트라가 2년 연속 이 코트라 사장의 개인 저서 수천 권을 국민 혈세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코트라는 오영호 사장입니다. 오영호 사장이 지난 10월 30일에 출간한 신뢰경제의 귀환, 이 권당 15,000원이거든요. 이것을 국실별로 소모품비와 도서 인쇄비를 통해서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오영호 사장의 저서 미래중국과 통하라, 이걸 1,000권 이상 구입했습니다. 자, 특히 그 미래중국과 통하라 이 책을 구입할 것을 지시할 당시에는요, 영수증을 제출하면은 현금을 주거나 미지 상품권을 제공한 다음 오영호 사장의 책을 구매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코트라는 지난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예산 낭비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올해 수출 계약이 없는 그 해외 전시회가 10차례 가운데 2차례였고 13억을 들인 글로벌 브랜드 사업도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준정부 기관인 코트라는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요. 올해 직간접 지원금은 무려 3,437억 원입니다. 참, 이 오영호 사장 같은 사람이 예. 참 처세에 밝은 사람인가 봐요. 그 정권을 걸쳤어요. 지금. 예, 넘나들어요.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하고 산업부 차관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MB정부 때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네. 코트라 사장이 되고 또 뭐 국민훈장 모란장까지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좀 우습게 보였던 거겠죠. 예. 공기관에서 자기가 높은 자리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익을 취할 수도 있겠다. 아마 이 공기관을 상당히 우습게 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권력을 넘나들어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네. 누리고 살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일 해도 뭐 별 네. 특별한 감회가 없이 이런 일을 그냥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두루두루 걸치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신 우리 오영호 사장. 처세의 비법 이런 책을 내시면 전 살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 책 한번 내시죠. 참 안쓰러운 게 얼마나 책이 자신이 없으면은 자기 직원들 사게 만듭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이 처세에 또 밝은 분이 있습니다. 국민일보 이승환 종교국장입니다. 이분이 그 조영기 목사가 속한 교단의 목사기도 한데요. 네. 자, 이분이 그 지난 그 토요일자에 무슨 칼럼을 실었냐면요. 제목이 종교인의 말입니다. 이승환 종교국장 자체도 목사기 때문에 종교인이죠. 자, 이분이 정의구현사재단, 종교는 다릅니다만은 다른 종교의, 다른 종단의 성직자들을 맹비난했습니다. 종교인들은 마치 자신의 말이 정의의 보증수표인 양 남발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현재 재판 중이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확실한 인과관계도 없이 퇴진하라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라면서 잠언 15장 4절 성경을 인용했는데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패역한 혀. 사제단이 패역한 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이분이 제가 잊을 수 없는 칼럼을 2월 16일자에도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승환 종교국장의 칼럼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국교회가 세계에 자랑하는 영적 지도자다. 그러면서 세계 오순절 교회의 최고 지도자다. 가난한 나라, 비영어권 국가에서 출생해 천막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시킨 인물이다.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길러낸 세계적 영적 아이콘이다. 영적 아이콘. 예. 조용기 목사의 4차원 영성과 5중 축복, 3중 축복, 5중 복음, 3중 축복의 신학은 세계 신학계에서도 독보적이다. 세계 교회 사학자들은 그의 자라온 환경과 극한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해온 일생을 생각할 때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시모 칼럼에 실린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 이 이승환 종교국장은 그러더니 일부 장로들은 조용기 목사의 영적 리더십을 이어받은 이영훈 현 목사의 지도력을 방해하거나 저해해서는 안 된다. 당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바로 이행해서 이영훈 목사의 리더십을 살려내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왔던 교회의 옛 영광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영훈 목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과거 문제됐던 내용만 지적하는 행동은 영적 지도자를 매장시키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기 목사 욕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영훈 목사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라. 인정하라. 라면서 일부 장로들을 질타한 것입니다. 이영훈 목사의 발언이 최근 발언인가요? 그게 이제 2월에 있었던 발언. 지난 2월이죠?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10월에 이 조용기 목사의, 11월에 조용기 목사의 불륜, 또 교회 돈, 이 유용, 폭로된 거지요. 자, 이승환 종교국장에게 전하고 싶은 성서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예. 이분이 기자인가요? 예, 국민일보 종교국 네. 기자였다가 지금은 국장이 됐습니다. 네. 기자 출신인 지금 목사입니다.
온순한 패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패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지난 며칠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그 채널A에서 밤 10시 뉴스에서 이런 멘트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최고 어르신인데, 일개 신부가 감히,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국민이 가세해서 무례하고 버릇없이 대통령에게 퇴진, 운운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투의 그 비판이 채널A의 뉴스 시간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초빙 교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야말로 귀가 확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최고 어르신인데 박근혜가 나라의 최고 어르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월 6일 TV조선은요, 박근혜 대통령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뉴스 앵커가 그랬습니다. 뭐 초대 손님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앵커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자, TV조선은 최고 존엄이라고 보고 있고 채널A는 나라의 최고 어르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 이 정말 참 그래서 이제 이동걸 교수는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갈 줄은 알았지만 박정희 유신 시대 정도가 아니라 조선 시대까지 되돌아갈 줄은 몰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예, TV조선과 채널A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규제를 안 받고 JTBC처럼 뭐 나름 손석희 앵커가 정도를 거르게 하면 중징계의 대상이 되고, 이런 참 비참하고 암울하고 어묵한 언론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분간 매주 월요일은 조용기 목사의 전날 설교를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개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놓지 않고 활짝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나쁜 고약한 손님들도 주새끼들도 빈대벼룩도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쥐새끼가 틈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 귀에 확 띄는 발언은 자신이 새마을운동 아이디어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줬다는 주장.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를 불러가지고서 조 목사 생각은 어때? 우리 한국에 이렇게 후진되어 있는데 이 국민들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되겠나? 내가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돈을 좀 많이 빌려와가지고서 지붕도 고쳐라, 수도도 놓아라, 길도 넓혀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 놀리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돈을 다 우리가 감당하느냐? 그러면 쉽게 되는 것 가르쳐 드릴까요? 그럼 말해봐라.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생각이 긍정적으로 달라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밖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생각이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밥 저녁에 빨리 먹고 나라. 그래서 저녁 얻어먹고 나왔죠. 그런데 일주일이 되기 전에 김현옥 시장이 플라자 호텔에서 킹크의 비처를 불러요. 빨리 나오라고. 그래 나오니까 며칠 전에 대통령 만났습니다. 무슨 소리 했어? 예수 믿게 해서 마음을 고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야, 이 사람아, 나를 들어오라 해서 청와대 들어가니까 조용기 목사 새마을인지 험마을인지 그 마을을 하면 국민이 잘 산다는데 내 연구 좀 해봐라. 내가 새마을인지 험마을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조 목사?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어야 알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새마음인지 험마음인지 알 수가 있나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 세상의 속에서 좌절감에 꽉 들어차고 나는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험마음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새 마음이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 전부 예수쟁이 운동 아니에요. 물론 잘 사는 건 다 예수쟁이 운동이 돼야 잘 사지. 그거는 잘 못 산다고. 그래, 그 과정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나중에는 새 마음, 헛 마음이 아니고 새 마을 운동으로 마을로 바꾸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